자, 우리 236조 계속해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좀 욕심으로는 다 끝냈으면 좋겠는데 다 끝내지 못하고 그래서 236조부터 좀 나가겠습니다. 자, 236조는 여러분 우리 재산세 납세 의무 편의 제도입니다. 납세 의무 편의 제도. 즉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편의로 봐주는 거다. 세법에서 봐주는 편의 제도답니다. 이때 여러분 요 재산세 납세부 편의 제도는 여러분 아무한테나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로지 고액의 납세 의무자 안에서 고액의 납세 의무자에 한해서만 인정이 된다라는 것이 특징이다. 모든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 고액의 납세 의무자에 한해서만 인정이 된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재산세 납세 의무 편의제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물납이 있고요. 두 번째가 분할 납부가 있다라는 걸 좀 구분해서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납과 분할 납부 두 가지로 구분한 거죠. 이때는 물납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여러분 금전이 아닌 일정한 물건으로 납부를 한다 해서 여러분 이거를 물납이라는 겁니다. 일정한 물건으로 납부를 한 거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 요 물납은 누가 하는 거냐? 물납 대상자를 보면 여러분 재산세 납부세액이 여러분 최소한 우리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만이 물납할 수 있습니다. 얼마 여러분?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 의무자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산세 300만 원 내면서 물납하겠다 하면 그 자리에서 교회당 예배당 종치듯이 그냥 그 자리에서 두들겨 맞고 나옵니다, 여러분. 최소한 1,000만 원 뭐 할 때면 초과할 때에 한해서만 물납할 수 있다는 걸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때 이렇게 1,000만 원 초과하는 사람은 바로 납기 개시 1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하셔갖고 여러분 신청했고 납기 개시일까지 바로 요로부터 신청부터 5일 이내에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물납을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재 보면 236조 양가로 2번 했죠.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를 보시면 재산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를 정하는 서류를 갖춰서 그 언제까지? 납부기한 개시 1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동그라미 2번 이렇게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시장 군수구청 며칠 이내 여러분 5일 이내에 바로 허가 여부를 통지해 줘야 됩니다.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반드시 통지해 줘야 되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요 물납은 여러분 반드시 시장 군수구청장에 뭘 받아야 되냐면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신경 써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 본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 시험에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 한번 좀 봐주시면 되는데, 자, 동그라미 4번을 보실까요, 여러분? 동그라미 4번. 물납 이렇게 허가를 받았다. 그럼 그때는 바로 이렇게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물납을 하였을 때 때에 어떻게 한다 여러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한 거로 본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납 절차를 밟다 보면 여러분 당초 정해진 7월 말 또는 9월 말까지 넘어가서 물납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구청장의 소유권 이전 등기될 때까지 날짜가 길어져. 그러면 우리가 정해진 날짜를 벗어나서 납부를 하게 되면은 원래는 가산금이 부과되겠지만 이때는 이렇게 물납을 하느라고 날짜가 지났을 때는 이때는 그냥 당초 기한 내에 납부계는 납부한 걸로 보겠다.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는 뭐는 부과하지 않는다 여러분. 가산금은 부과하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제 날짜에 낸 걸로 인정해 줄게.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양가를 3번. 무조건 우리가 신청을 했다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반드시 시장 군수구청장이 그 물납을 받은 부동산을 관리 또는 처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바로 물납을 받은 부동산이 관리, 처분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때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봐두시고요. 그래서 야 이거 허가 못하겠어. 네가 물납하겠다고 제출한 이 부동산을 우리가 관리 처분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거 물납 못 받겠어 라고 하면 이때에 이렇게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다시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해당 관할 구역 안에는 다른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 여기 물납 가능 자산은 여러분 반드시 당해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만 물납할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물납 가능 자산은 반드시 당해 해당 시군구라는 관할 구역 안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이라는 부동산으로만 물납을 할 수 있다는 것까지 좀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예. 자,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 교재 여러분 양가로 3분의 동그라미 2번. 그래서 불허가 통지를 받았을 때는 그 통지를 받은 후부터 며칠이 여러분 10일 내에 그 해당 관할 구역 안에는 다른 부동산으로 물납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까지 좀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237쪽 보시면 물납 부동산의 평가 규정이 나왔죠. 여러분 한 번이나 가볍게 읽어만 보셔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한 번 시험에 언급된 적은 있는데 여러분 여기까지 좀 공부하려면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여러분 그냥 가볍게 물납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시가로 평가한다. 그러면 이때 시가는 뭐를 말하냐? 그래서 토지 건축물은 반드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시가 되고 있죠. 그 공시된 가격인 개별 공시지가나 개별 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을 시가로 봐서 그만큼 평가하겠다 그 얘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건축물일 때는 지금 현재 공시가 되고 있으니까 안 되고 있으니까 이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바로 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산정한 가액으로 시가 편익을 결정한다는 걸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양가로 5번 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 가액 한 번쯤 같이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분할납부 여기에 분납합시다. 분할납부. 분할납부는 글자대로 여러분 두 번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두 번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걸 말하죠. 이때 여러분 요 분할납부는 여러분 역시 재산세 납세무자 모든 재산세 납세무자가 아니라 여러분 이런 재산세 납부세액 여러분 250만 원을 뭐 할 때 여러분 초과할 때 250만 원을 초과할 때만 분할납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재산세 고지서에 여러분 250만이 왔어. 그러면 250만 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여러분. 250만 원 뭐 할 때면 초과할 때죠 여러분. 초과할 때. 이때 여러분 요 분할 납부는 허가상은 아닙니다. 물납은 허가상인데 여러분 얘는 그냥 납부 기간 개시일까지 납기 개시일까지 뭐만 하면 신청을 하면은 그 신청에서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건 특징은 분할 납부는 바로 허가상이 아니라 그냥 납부 기한 개시일까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납부 기한 개시 10일 전까지 분납 신청을 하는 거지만 분할 납부는 납부 기간 개시일까지 신청을 하는 거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죠, 여러분. 요거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나 분납하겠다. 그러면 이때 분납 기한은 여러분 분납 기한은 요 당초 납부 기한으로부터 여러분 2개월 후다. 그래서 납기로부터 2개월 이내에 두 번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이래서 건물분 재산세 분할 납부한다 그러면 당초 납부 기한 7월 말 그리고 그또 2월 이내 9월 말 이렇게 두 번 7월 말 9월 말 두 번은 나눠서 낼 수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자, 토지분 재산세를 분할 납부한다 그러면 9월 말 한 번 하고 11월 말 이렇게 두 번은 나눠서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납기한은 납부 기한부터 몇 월 이내다 그러면 2개월 이내다라는 걸 좀 봐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때에 요 분할 납부세, 요 분납 기한 때 이게 바로 분납 기한이거든요, 여러분. 요 분납 기한 때 납부하시는 세금은 얼마냐? 그거는 여러분 고지세액이 얼마에 따라서 달라진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납부할 세액이 자 250에 더블 500만 원을 가지고 따져서 500만 원 이하일 때는 그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250만 초과하는 금액을 바로 분할 납부하시는 거고요. 500만 원을 초과하면 이때는 여러분 그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를 나중에 2개월 이내에 분납회 때 내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당초 고지세 여러분, 고지세액이 여러분 400만 원 나와서 고지세액이 얼마 여러분? 400. 그럼 고지세액이 400만 원에서 250을 초과했던 얘기죠? 그럼 나 두 번으로 나눠서 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때에 당초 납부기한에는 얼마를 내야 되고 여러분 250만 원을 내야 되고 이 분납기 때 얼마 내라는 얘기죠. 250만 초과하는 금액 얼마? 150을 내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자, 만약에 재산세가 800만 원이 나왔어요, 여러분. 800만 원이 나왔다. 고지서를 받았더니 재산세가 800만 원이 나와서 부담스럽죠, 여러분? 네, 그러면 이때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우니까 요거 나눠서 낼게 그거죠. 몇 프로? 50% 이하씩. 그래서 여러분 이때는 당초 납부기한 때 얼마 여러분? 400만 원 이상을 내야 되는 거죠. 50%니까 400만 원 이상을 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분납기한 때는 400만 원 이하를 내줘야 되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이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분할납부세액을 말한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 분할 납부하고 싶어. 그럼 언제까지 한다 그러면 납부기간 개시일까지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나 두 번은 나눠서 두 번은 나눠서 낼래. 그러면 이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당초 요 고지서를 이렇게 당초 납부기한에 납부할 고지서 한 장, 그다음에 분납기한에 납부할 고지서 한 장 이렇게 두 장으로 수정 고지한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239쪽에 중요 기출문제 있네,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비과세가 맨 마지막에 나왔어요. 이 책은 왜 비과세가 왜 다 끝났는데 나중에 비과세, 그러면 이제 돌아버리는 거죠? 헛질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아무 의미 없이 이게 비과세가 이 책은 맨 뒤에 나와 있네요, 여러분. 자, 물론 한때는 세액 감면, 비과세가 조세 감면 규제법에 적용받을 때는 비과세 그 다음에 감면 면제가 맨 뒤에 나왔었습니다만 지금은 우리 조세 특례 제한법을 바뀌면서 비과세는 개별 규정으로 갔기 때문에 개별법에 나와 있는 건데 이거를 맨 뒤에 나와 있네요, 여러분. 모든 책 세목별로. 자, 봅시다. 비과세. 역시 어쨌거나 여러분, 비과세도 여러분 별표 2개 정도 좀 표시해 두시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다 끝났어. 이미 분할납부가 다 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뭐래? 비과세에 대해. 그럼 이때 뭐 한 거예요, 여러분? 헛질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조금 요거는 좀 저는 잘못되어 있다라고 보는데요. 어쨌거나 여러분 재산세 비과세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여러분. 첫째, 과세권자에 대한 비과세죠, 여러분. 과세권자에 대한 비과세. 보시면 여러분 과세권자에 대한 비과세는 다시 두 가지로 국가 등이 소유하는 재산이 있고 여러분 그 다음에 국가 등이 사용하는 재산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양가의 1번이 바로 요거죠.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나 또는 외국 정부나 주한 국제기구가 소유하는 재산일 때는 여러분 어찌저로 과세권자한테 자기가 재산세를 때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죠, 여러분? 비과세죠. 다만 여기서 국가 등의 소유 재산에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첫째 바로 뭐죠, 여러분? 상호주의죠. 상호주의. 그래서 항상 외국 정부가 나 뭐 확인하라 했지만 상호주의 확인하세요라고 했죠, 여러분. 근데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연부매매 계약에서 바로 매수 계약자 때 무상 사용권을 부여했을 때 이때는 국가 등의 소유 재산에도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매수 계약자 때 과세가 되죠, 여러분. 그러한 예외가 있다라는 걸 좀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양가를 이번에 여러분 여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유로 사용하는 재산이죠. 여기서 사용하는 재산 바로 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임차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임차. 그래서 과세권자 임차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럼 임차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월세를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1년 이상에 걸쳐서 공용 또는 공공으로 사용하는데 여기 대해서 대가를 지급하느냐, 지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유료 사용이다. 무료 사용이다에 따라서 무료로 사용한대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도 이렇게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으로 사용하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무료로 사용할 때 이때는 미안해 안 미안해? 미안해야 되겠죠. 왜?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때는 미안해하니까 뭐야, 여러분?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그러나 정상적으로 사용 대가를 지급했답니다. 그래서 무료가 아니라 뭐다, 여러분? 유료입니다. 유료. 그 이때 당연히 뭐죠, 여러분? 과세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무료냐, 유료냐에 따라서 비과세냐, 과세냐가 판단된다는 걸 여러분이 좀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렇게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유권의 유상 이전을 약정했다. 밑줄 소유권의 유상 이전 약정했다. 저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여러분 계약금, 뭐 중도금, 잔금 지급하는 거죠. 근데 그 기간이 조금 길다 보니까 아직 잔금을 지급하기도 전에 먼저 과세권자가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는 이때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걸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할 사항은 여러분 요거는 국가 등한테 직접 비과세를 주는 거고 여러분 요 사용하는 재산의 비과세는 바로 임대인한테 비과세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임대인한테 비과세를 하는 거다라는 걸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국가 자체에 대해서 비과세를 주는 거고 요런 그 국가가 무상으로 1년 이상에 걸쳐 사용하는 임대인한테 과세를 하지 않는 거다라는 걸 구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가 바로 이제 뭐죠, 여러분? 바로 용도 구분에 따른 비과세죠. 용도 구분에 따른 비과세다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여러분 우리 대통령을 정하는 첫째 여러분 여기 지목을 보시면 됩니다. 도로, 하천, 그다음에 제방, 그다음에 국어, 그다음에 뭐죠, 여러분? 유지죠. 이렇게 여러분 여기는 지목을 외우셔야 됩니다.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묘지가 빠졌네, 여러분. 묘지. 여기는 뭐다, 여러분? 비과세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나오는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얘들은 어떤 토지길래 비과세가 되는 거냐 하면 여러분 얘들은 보통 요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소유권이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토지이기 때문에 수익세 또는 응익과세를 성격으로 하는 재산세 성격상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걸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나오는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는 보통 통상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토지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때는 이 도로 중에서 여러분 비과세가 되는 도로는 당연히 도로법상의 도로는 물론이고 여러분 도로법상의 도로는 물론이고요. 자,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 즉 일반인의 통행에 공할 모치로 개설한 사설도로도 뭐가 된다 여러분? 비과세가 되는 거다라는 걸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과세 대상이 되는 도로는 도로법상의 도로는 물론이고 사설도로도 불특정 다수인의 즉 일반인의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도 비과세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만 건축법상 대지 안의 공지는 대지 안에 공지 있을 때는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것까지 좀 봐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 대지 안의 공지가 뭐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건축법 등을 다 배우신 겁니다, 여러분. 다만 도로법상의 도로를 하더라도 여러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있다라는 걸 여러분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우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책에는 안 나왔네, 여러분.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도로에 있는 관리시설이나 휴게시설, 주유시설도 일정한 경우는 도로법상의 도로라도 비과세 대상에서 여러분 제외한다는 걸 좀 봐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또 제방 중에서 어떤 특정인이 전용하는 이러한 제방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 좀 봐주시고요. 제가 볼 때 여러분 묘지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취득세만 과세가 되고요. 등록 면허세와 재산세는 묘지 다 비과세가 되는 거다라는 걸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이제 우리 양가로 2번이죠. 그래서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이라든지 기타 밑줄 공익상 재산세를 가세를 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들이죠. 자, 그중에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바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안이 있는데 여러분 딱 어감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어디 하냐에 따르면 통제보호구역 아니죠. 그냥 여러분 이거 뭐죠? 군사지역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모의고사를 내는 분이 통제제한구역, 통제보호구역 이런 걸 구분하는 분이 계신데 이건 천직 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문제가 아니죠. 쓰잘데없는 소리입니다. 그냥 이거는 어디 안에 있으니까 군사지역 안에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군사지역 안이나 토지일 때는 정상적 사용이 가능해 곤란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비과세 주겠다는 얘기, 여러분. 다만 통제보호구역 안이라도 여러분 바로 전, 답, 과수원 여기까지가 뭐죠, 여러분? 그렇죠. 여기까지가 농지죠. 그리고 대지.
얘들은 어쨌거나 어디 안에 있지만 군사 지역 안에 있지만 바로 소유권이 인정되면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비과세를 해주고 안 해주고 안 해주고 얘들은 안 해줘 여러분. 그리고 얘들을 뭐한 토지가 여러분 제외한 토지 얘들을 제외한 토지가 비과세 대상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구분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전다 과수원과 대지는 과세가 되는 거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이거를 제외한 토지가 뭐가 되는 거다 여러분 비과세가 되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양가로 3번 여러분 임시형 건축물이라든지 여러분 임시형 건축물 그래서 뭐 임시형 건축물 우리 취득세에서 비과세 했었죠? 임시형 가건물이죠. 여러분 가건물이니까 정상적인 재산세 과세를 하지 않겠다. 다만 조건이 역시 과세 기준 현재 뭐죠 여러분 1년 미만이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과세 기준 현재 1년 미만의 임시형 건축물만 비과세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밑에는 토지는 과세가 되는 거죠. 부속 토지는 과세 그러나 건축물만 비과세 단 1년 미만이 된다는 거죠. 과세 기준 현재 과세 기준 현재 1년 미만일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더라도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별장이나 이런 어떤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한다. 별장으로 사용한다. 과세현재 1년 미만의 임시형 건축물인데 이걸 뭘로 사용한다 여러분? 별장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이때는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때는 과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뭐 비상재해 구조용, 무료 도선용, 성교 구선용과 본선에 속하는 전만용 등 있죠. 여러분 뭐 특수한 선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무슨 배인지 잘 모르겠어요. 본 적이 없어갖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5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해서 여러분 행정 기관으로부터 철거 명령이죠. 여러분 철거 명령. 그래서 철거 대상이 된 거죠. 그래서 과세 기준 현재 건축물로서 존재하지만 올해 아니야 뭐가 될까 여러분 철거될 건축물. 또는 주택 건물 얘들은 무슨 대상이에요 여러분? 철거 대상이라는 게 특징이죠. 그러니까 6월 1일 현재 건축물이나 주택 건물이 있기는 있는데 얘가 올해 뭐가 될까요 여러분? 철거될 거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멸실 대상이죠. 그럼 올해 안에 멸실될 이러한 건축물이나 주택 건물에선 재산세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하겠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다만 주의할 건 여러분 이들의 부속 토지 철거될 건축물의 부속 토지나 철거될 주택 건물의 부속 토지는 철거로 인해서 멸실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죠. 여러분. 얘는 비과세 안 해줍니다. 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여러분. 과세현재 철거 명령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 건물의 부속 토지. 그럼 부속 토지는 철거로 인한 멸실 대상이니까 아니니까 비과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걸 여러분 좀 확인하고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여러분 242쪽까지 비과세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기본 이론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조금 쉬었다가 심화학습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간 보충 프린트 여러분 우리 심화학습 2번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 계산에 관련된 문제 좀 확인 좀 해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우리 A주택에 대해서 과세 기준 현재 바로 주택의 공시된 가격이 나왔죠 여러분. 이때에 이거는 도시지역분 과세 대상이다. 그래서 바로 이거는 국토 이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도시지역 안에 있는 부동산이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그때는 재산세는 물론 뭐죠 여러분 도시지역분도 별도로 과세하는 거죠. 자, 여기 공시된 가격을 보면 여러분, 여기 잘 보진 않지만 여러분, 요 건축물과 부속토지에서 공동주택가로 공시된 가격이 10억이랍니다.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공시된 가격이죠?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주택의 시가평이겠죠. 그래서 주택일 때는 뭐로, 여러분? 바로 개별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을 해당 주택에 뭐라는 여러분? 시가평이 맞죠. 근데 여러분 이때 요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때 요 개별주택가과 공동주택은 주택 건물은 물론 뭐까지 여러분 토지까지 주택 건물은 물론 토지까지 포함된 일괄 고시가액이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공동주택 가격 어떤 개별주택가를 항상 뭐죠 여러분 전체 가로 나오는 거죠. 전체 가액. 주택의 건물은 물론 토지까지 포함된 전체가 나온다. 이걸 놓치고 계속 자꾸 부동산 학교에서 잘 배우셨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 요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은 주택 건물은 물론 뭐까지 토지까지 포함된 무슨 가격이다 여러분 일괄 고시가격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얼마나 공시됐죠? 10억 나왔죠.
그럼 이 10억은 주택 건물은 물론 뭐까지 토지까지 포함된 가격이다 그러면 아시겠죠? 그리고 이때에 요 건축물과 토지에서 누가 여러분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별도로 산정한 가격이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건축물에서 별도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한 가격이 얼마로 나와 있고 그러면 4억 원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부속 토지일 때는 얼마 나왔다 그러면 6억 원 나왔다. 이거는 그냥 계산 편의상 이렇게 좀 맞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한 가격은 바로 4억 또는 6억으로 공시가 돼 있다는 거 나오고요. 이때 우리 보시면은 주택분 재산세를 계산할 때에 우리 마지막 4단계일 때에 주택분 누진세율이 나와 있죠.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는 우리 0.1%도 출발해서 0.4%까지 4단계 초과 누진세를 들으면 마지막 4단계가 주택분 재산세 과표가 3억 원을 초과할 때는 마지막 기본세율 57만에다가 나머지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몇 프로 여러분? 0.4%로 하라는 얘기죠. 물론 실무에서는 여러분 이거를 우리 공제를 해서 계산한다는 걸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소방분 지역 자원시설세 누진세를 표 나와 있네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누진세는 여러분 항상 주어집니다. 누진세는. 그래서 과표가 6,400만 초과할 때는 여러분 49,100원을 기본세율에다가 6,400만 초과하는 거면서 0.12% 계산한 거다 그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문제 첫 번째. A주택이란 재산세 산출세액은 얼마인가 물어봤죠. 자, 산출세액이니까 여러분 뭐죠, 여러분? 과표에다 뭘 곱하는 거죠, 여러분? 세율을 곱하는 거죠. 과세표에다가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때 주택이란 과세 표준은 뭐가 된 거죠, 여러분? 바로 주택의 공시된 가격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 여기 공시된 가격이 얼마로 제시가 됐죠, 여러분? 10억으로 제시가 됐죠? 요 공시된 가격, 요 10억 원을 뭘로 끌고 오라는 얘기, 여러분? 시가편으로 끌고 오는 거죠. 그래서 10억 원을 시가편으로 하고 항상 보이세 과표 때는 요 공시가격 10억에다 뭘 곱하는 거죠, 여러분? 공정시장가격을 곱해야 되는 거죠. 그럼 공정시장 가입비를 곱하니까 여러분 몇 프로가 되죠 여러분? 자, 모든 주택은 몇 프로죠 여러분? 60%죠 여러분? 60%. 다만 우리 2022년도에 1세대 1주택 있던 45%였는데 그건 아직 한시적 규정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는 바로 시가표액인 10억 원 공시된 가액 끌고 오고 여기다 공정시장가표를 몇 프로 곱한 거다? 60% 곱한 거죠. 그래서 과표는 얼마 되죠, 여러분? 6억 원이 바로 이 주택이란 재산세 과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여기다 뭘 곱하는 거죠? 세율이죠? 그러면 주택분 재산세는 별장이 아니라 다 무슨 세율이죠, 여러분? 누진세를 정하는 거죠. 자, 그럼 과표가 얼마 초과했죠? 60으로 3억을 초과했죠? 그러면 3억을 초과했으니까 이때 세율은 바로 뭐죠, 여러분? 바로 57만 원 기본이죠, 여러분? 57만 원 기본으로 깔아놓고 그다음에 요 3억까지가 57만 원이 얘기입니다. 3억을 초과하는 거면 얼마죠, 여러분? 3억 원이죠. 6억에서 3억을 빼니까 3억 원. 몇 프로죠, 여러분? 0.4%가 되는 거죠. 0.4%.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이게 계산이 안 되죠? 4, 3, 12. 12는 맞는데 여러분 얼마 되죠, 여러분? 40%면 1억 2천만 원, 4%면 1,200만 원, 그 다음에 0.4%가 얼마 여러분? 120만 원이니까 여러분. 자, 여기서 4, 3, 12, 120만 원에다가 우리 57만 원을 더하니까 얼마 나오죠, 여러분? 바로 177만 원 나오네, 여러분. 177만 원 나오네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우리 공시가격이 얼마였다면 10억 원일 때에 주택 공시가격 10억 원일 때에 재산세 얼마 나온다면 177만 원 나옵니다, 여러분. 177만 원. 계산은 구조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외우지 않으셔도 여러분 그냥 계산 구조. 그래서 여러분 과표는 항상 여러분 공시된 가격에다가 공정시장가격 60% 곱한 걸 과표라고 여기다가 해당 누진세를 곱해서 우리 4단계 177만 원 나왔다는 거죠. 결론 A주택이란 재산세 얼마 여러분? 177만 원이죠. 이때 요 A주택 도시지역분이 얼마냐 물어봤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요 주택은 국계법상 도시지역 안에 있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이죠. 그럼 이때의 도시지역분은 바로 재산세 과표, 재산세 과세 표준에다가 바로 0.14% 곱하면 되겠네요, 여러분. 0.14%. 그래서 과표의 0.14니까 여러분 재산세 과표 얼마 나왔죠, 여러분? 바로 여기 나왔네요. 6억이 나왔죠. 6억 원이 돼서 0.14%가 되겠습니다. 0.14%. 그 뭐 6일은 6, 6, 4, 24, 뭐 84만 원 나오는 건가요? 14%면
6천, 예. 6, 8,400, 8,400, 840, 84만 원. 예. 그래서 여러분, 요 도시적분은 여러분, 뭐, 계산 좀 확인해 주시고, 제가 틀렸으면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재산세 과표 6억 원의 0.14% 여러분, 요 계산기 두들겨 주세요, 여러분. 아마 84만 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84만 원이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얼마냐 물어봤죠, 여러분? 그러면 재산세 납부세에 대해서 몇 프로죠, 여러분? 20%죠? 그럼 재산세 얼마 나왔죠, 여러분? 177만 원 나왔죠, 여러분? 그래서 재산세 납부세에 대해서 20%죠? 20%. 그럼 여기 177만 원에 20%죠? 뭐, 여러분, 뭐, 2륜이 2724. 아, 24. 2724 하면 뭐, 354가 나와요. 뭐, 한 35만 4천 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계산 틀렸으면 제가 여러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177만에 20% 여러분, 얼마 여러분? 35만 4천 원. 예, 그래서 2륜이 2724, 2724, 35만 4천 원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인가요, 여러분? 4번. 위 A주택을 갑과 을이 60%와 40% 뭐하고 있죠, 여러분? 공동 소유하고 있다. 그죠? 이때 갑과 을이 각각 재산세 산출자가 얼마나 나왔죠? 자, 요 재산세는 얼마 나왔죠? 177만 나왔죠? 요 주택에 대한 재산은 177만인데, 요거를 갑과 을이 60%와 40%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 공동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납세는 누가 되는 거죠? 공동 소유자 각자가 납세를 부담하는 거죠? 그럼 갑이 각자 재산세 내야겠죠. 177만에서 몇 프로 여러분? 갑은 60%란다 여러분. 60%. 그럼 바로 177만 60%는 얼마 돼요 여러분? 또 이런 6일은 6, 6, 7이 42, 6, 7이 42. 뭐 한번 106만 2천 원 나오나 여러분? 뭐 대충 계산합시다 여러분. 106만 2천 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을은 몇 프로였죠 여러분? 40%죠 여러분? 40%. 177만에 40%가 그러면 4일은 4, 47이 28, 47이 28. 예, 그래서 얼마 여러분? 708. 708. 그래서 바로 을은 170만 8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갑은 106만 2천 원. 이렇게 나눠서 거죠. 177만의 60%인 106만 2천 원을 누가 내고 그러면 갑이 내고 177만의 40%는 얼마를 70만 8천을 누가 내라는 얘기라면 을이 나눠서 내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그냥 공동사무 그냥 뭘로 나눠주면 되는 거라면 지분별로 산출세액을 지분별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5번 볼까요 여러분? 자, 위 주택의 건축물은 갑이 소유하고 그 부속 토지는 을이 구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갑과 을의 각각 재산세 산출세액은 얼마인가 물어봤죠 여러분. 자, 이거는 지금 주택의 무슨 소유죠, 여러분? 구분 소유죠? 구분 소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주택분 재산세는 얼마 나왔죠, 여러분? 177만 원 나왔나요, 여러분? 그래서 177만이죠. 근데 주택은 이 177만짜리를 주택은 갑은 소유하고 토지는 누가? 을이 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분 소유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바로 요 건축물과 토지의 시가편의 비율, 요걸로 나눠야 되는 거죠. 요거. 그래서 바로 요거죠. 그래서 요 건축물은 4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 그 다음에 토지는 얼마 여러분? 6억이죠. 그러면 요거는 그냥 계산편이상 시가비율 40%, 요거는 60% 계산하라 그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177만 원에 177만에 40%인 금액. 그러면 얼마죠, 여러분? 70만 8천 원 하나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70만 8천 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갑은 70만 8천 원 내면 되고요. 그래서 177만의 40%인 70만 8천 원만 누가 되고 갑이 내고 을은 역시 그 177만의 몇 프로죠? 여러분 60%죠, 여러분. 60%니까 얼마 여러분? 106만 2천 원 나오나 여러분? 106만 2천 원으로 내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이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가 다를 때는 이 주택분 재산세를 바로 건축물과 토지의 뭘로 여러분 시가편의 비율로 이 시가편의 비율로 나눠서 재산세를 계산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 심화학습 내용이 되겠습니다.